인터뷰 뉴진수.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인 대화 끝에 최근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즉 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합의한 것입니다. 그 의미를 비롯한 주요 노동 현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장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자, 김 장관님 취임한 지 2달 가까이 돼갑니다. 네. 노조위원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경사노위위원장 거쳐서 이제 정부 노동정책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맡으셨습니다. 오랜 다양한 이력에 고용노동부 장관 맡으신 소회 있으실 것 같아요. 잠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주요한 개혁 과제로 삼아서 법치주의 개혁은 지금 상당히 훌륭하게 해서 일단은 그동안 노동 손실 일수도 전 정부의 약 40% 이하로 떨어졌고 네. 파업 일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려운 노동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 약자들이요? 이 예, 약자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호를 해서 이분들도 정말 노동개혁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정부와 노동계가 공무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네.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세요.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주면서 노조 활동을 하는 전임자. 네. 그러니까 딴 일은 하지 않고 공무원이 노조 활동만 하는 사람을 몇 명을 줄 거냐. 그러면서 이번에 민간에서 주는 것보다는 약 한 50% 절반 수준의 그런 노조 활동만 하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을 만든 겁니다. 이게 네네. 바로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공무원 노조에서는 좀 적다 그러지만 네네. 사실 민간의 절반 수준이니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노조 활동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장한 거죠. 그 의미를 따지자면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전임을 할 사람들을 보장을 해준 그런 그 합의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이게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은 감이 있다 그러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속도를 내서 네. 이번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건 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네. 약속을 지킨 그런 사례입니다. 대선 공약을 지킨 사례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워라밸 즉 일과 가정생활 균형 있게 추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최근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는 등 여러 제도적 보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가장 크게 호응한 점은 어떤 거였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부부가 다 함께 1년 6개월 지금까지는 1년이었는데요. 네네. 1년 6개월씩 육아휴직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부부가 합치면은 3년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할 때는 월 250만 원씩 각 250만 원이니까 네네. 부부 합치면 500만 원 받을 수 있죠. 이게 최대의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6개월 늘어났고요. 또 육아휴직 급여도 250만 원씩 부모 각 250이니까 500 네. 굉장히 늘어난 거죠. 네네. 대폭 늘렸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순서를 잠시 좀 조정해서 네. 아까 그 타임오프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네. 자, 근데 이번 그 경사노위 논의에는 노총 소속 공무원 노조 측은 이제 참여하지 않은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민주노총 측과의 대화는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좀 희박합니까? 민주노총은 1999년 이후에요. 네네. 아예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간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안 온 게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이제 그때
IMF 때 정리해고 제도가 들어와서 정리해고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IMF 이후에 계속 안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만나기는 만나는데 예. 민주노총 조직적으로는 안 오고 대신에 자기들이 필요한 그런 예를 들면은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네네. 건 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네. 최저임금위원회도 오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장관님께서 얘기하신 아까 노동개혁의 두 축, 한 축은 이제 법치주의 부분 많이 이제 진전됐다고 보고 네. 노동 약자 보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네. 자, 김문수 장관님께서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안 가운데 특히 약자 보호를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네.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고 그다음에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규모는 약 한 50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제일 많은 숫자가 5인 미만입니다. 예를 들면은 식당이나 네. 또 미용실에 머리를 감겨준다든지 찻집에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아주 소규모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약 한 340만 명.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플랫폼 노동자는 주로 이제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요. 네. 그다음 프리랜서 뭐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플랫폼 프리랜서 이렇게 합치면은 약 한 500만 명 이렇게 약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자,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 이제 후보자 시절에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1순위 추진 과제로 이제 꼽으신 적이 있거든요. 네. 자,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 52시간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수당, 연차 휴가, 공무원 유급 휴가, 부당 해고 금지 이런 건 이제 적용한다는 건데 사용자 단체들이 이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비용 측면, 소규모 사업장 운영 이게 뭐 파장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점이죠. 그런데 예. 지금 문제는 이 자영업자들도 또한 약자입니다. 그 아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자들도 약자이기 때문에 노사가 모두 약자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선에 실태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식당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처우를 받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만약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은 얼마나 고용이 줄지 또는 임금은 올라갈지 휴가는 얼마나 늘어날지 이 실태 조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고용노동부가 바로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한 다음에 실제로 시나리오를 몇 개 해서 네. 그럼 만약에 국경일 중에 뭐 5개를 쉰다면은 과연 이 문을 몇 개 닫을 거냐. 예, 그런 것까지 다 예. 조사를 하는 그다음에,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연차 휴가를 쓰면은 이거는 또 얼마만큼 임금이 올라갈 거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한 실태 조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취약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실태 조사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네. 그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예,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또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한꺼번에 못 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 김문수 장관님께서는 체불 임금 문제 특별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방노동청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의 존재 이유다. 이게 바로 이게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강조를 하셨습니다.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조금씩은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점이 일한 사람이 자기 일한 대가를 못 받는 이게 체불임금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중범죄죠. 사람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주니까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도 돈을 25만 원 주자든지 뭐 얼마 주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해도 돈이 뭐 13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체불임금은 다 해도 지금 1년에 만 1조 정도. 지금 남아있는 체불임금은 약 한 3,300억 됩니다. 네네.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에서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돈 주는 것보다는 일 한 사람에게 그 정도는 한 3천억, 5천억 이렇게 밀어주는 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이제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는 체불임금 중에 40%는 퇴직금을 체불로 못 받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보통 임금이고요. 그러면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해가지고 매달 바깥에다가 적립을 하면 네. 공무원처럼요. 네네. 바깥에다가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면 노후도 보장이 되고 또 체불임금 피해도 한 40%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깥에 어떤 연금 국민연금 하듯이 네. 바깥에 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굴리고 이러면은 상당한 정도로 수익률도 높으면서 노후 보장도 되지 않느냐, 체불임금도 한 40% 이상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연계해서요. 자, 노동 또 한 가지 이제 그 노동 약자를 이제 보호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반대편을 이렇게 보면은 노동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이 또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런 정책 방향이 있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도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연성 높여가야 한다 강조를 했거든요. 네. 앞으로 노동 유연성은 어떤 방향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노동조합이 회사하고 회사는 이 집단적인 결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는 노동조합도 중요하지만은 개개인의 노동자가 개개인의 사용자하고 사장하고 바로 이렇게 협약하는 것도 중시돼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헌법으로 노동상권 단결권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회사에서 돈 받는 게 좀 부족해서 투잡을 띱니다. 네. 뭐 투잡을 띨 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조금씩 뭐 투잡보다는 조금 일 더 해가지고 돈을 더 벌 오버타임. 거냐 예. 어느 게 좋을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 개인이 좀 선택하는 게 좋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그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법 자체가 아주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52시간 이상은 밖에 나가서 해라. 이러니까 투잡지로 나가야 됩니다. 네. 자, 행정안전부 공무직 노동자 정년이 이제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이 과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청년 일자리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뭐 정년은 연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네. 정년 연장으로 청년이 피해를 보지 않고 청년과 노년이 공생하는 정년 연장이 돼야 된다는 게 이론칙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정년 연장하면서 계속 호봉이 올라가면은 이 호봉 올라가서 결국 기업이 견딜 수 없도록 뭐 예를 들면 60을 65세로 하면 그 이후에도 60세 이후에도 호봉이 계속 올라가면은 네네. 기업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임금 피크제 같은 것이 노동조합하고 같이 타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뭐 진지하게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합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합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네. 자, 아까 제가 잠시 이제 뭐 워라밸 그다음에 육아지원 3법 얘기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사관리사가 이제 현장을 이탈하고 이런 사태가 조금 빚어지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번 서울시 그 시범 사업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확대되느냐 마냐 좀 결정도 될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확대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도입한 것이 2명이 이탈해 가지고 네네. 부산으로 좀 피해 가지고 딴 데 취업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매우 성공적이다. 그래서 그래요? 상당한 정도로 또 사용한 분들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확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확대가 바람직하다. 네. 지금 뭐 어떤 전문가 교수가 나와서도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가 저희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시행 20년 된 고용허가제 네. 손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여기 개선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고용허가제도 개선될 점은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고용허가제는 세계적으로 유엔에서도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고 ILO 또 모든
국제기구에서도 다 이거는 매우 성공적이다. 아, 그래요. OECD 뭐 다 그렇습니다. 높이 평가하고 세계은행 있다 이거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산업연수생 제도로부터 이 고용허가제로 왔는데 문제는 많이 있지만 고칠 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성공적인 고용허가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고용허가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네. 예, 예. 그러니까 가사관리사 과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하고 좀 우리 제도가 달라가지고 그 너무 임금이 높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 뭐 소비자라 그럴까요? 그 젊은 부부들한테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싱가포르는 인구가 한 600만, 서울의 반밖에 안 돼요. 네네네. 땅도 서울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완전히 통제 가능하고 정부 컨트롤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큽니다. 그래서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고 제도 자체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이런 나라하고 봐요.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는 서울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얼마든지 저임금을 주고요. 자기네 네네. 소득은 우리나라보다 2배입니다. 약 그렇죠. 7만 달러 넘어요. 예, 물가도 엄청 비싸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뭐 한 100만 원 이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23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 젊은 부부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내가 감당할 수 있냐 하는데 그걸 나라에서 일부 그 나눠서 좀 감당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나라도 뭐 앞으로 이제 많은 육아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네. 싱가포르는 이제 입주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입주를 안 하고 네. 밖에 다 나가야서 하니까 밖에 나가면 방 얻는 값, 음식값, 교통비 더 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다릅니다. 그 경우가 다르군요. 네. 자,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노동정책 이제 근본을 뜯어 고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의회 다수 차지한 야권과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이제 거대 야당은 김문수 장관님께 뭐 호의적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타겟책이랄까 어떤 해결책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뭐 특별한 타겟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예를 들면 약자 보호 이거는 뭐 김문수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도 해야 될 게 약자 보호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으로 여야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국회나 행정부랑 함께 해야 될 일부터 먼저 하나하나씩 해나가면은 신뢰도 쌓이고 점점 더 접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부터 처리해 나간다. 네. 그런 말씀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야권에서 김 장관님께 요구한 여러 사항 가운데 이 부분은 수용 가능하다. 이 부분은 한번 머리 맞대보고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는 부분 지금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의제 있으시면 한두 가지 정도. 예. 뭐 제가 봐서는 약자 보호는 뭐 네. 특히 이거는 뭐 정말 시급하기도 하고 네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나 또 예를 들면 이번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육아 지원 3법입니다. 이거는 네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아주 신속하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출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번에 했고요. 그다음에 네네. 또 체불임금을 보다 더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 체불업주에 대한 처벌 뭐 이런 부분들도 강화를 했는데요. 이것도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게 많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이 정책만큼은 반드시 관철시킬 거라고 이제 꼭 생각하고 계신 영역 혹은 과제에 있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하고 좀 겹칠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적어도 지금 젊은이들이 우선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인생 자체를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런 각박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극복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젊은이들에게 애를 낳아도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주는 그런 정책을 하는데
우리 고용노동부 특히 고용보험에 의해서 이번에 육아 지원을 위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이번에 육아휴직급여도 250만 원까지 네네. 부부 하고 그다음에 휴직 기간도 뭐 1년 6개월씩 늘렸습니다. 이런 과감하고 대폭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결혼하고 애 낳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애 낳을 수 있는 나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